자, 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게 좀 있을 것 같네. 이런 이런 요청 되게 좋아요. 자, 봅시다.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학년도 수특 융합 9의 3번 문제인데, 물론 지문을 보면서 지문 한번 펴보세요. 지문 쭉 보시면은 뭐 현대사회 머시기 1문단, 2문단, 그리고 여론조사 그 3문단, RDD 뭐예요? 여론조사의 방법이죠. RDP가 아니라 RDD. 그리고 4문단 유효회담률. 여기서부터 쭉 여론조사인 거예요. 그리고 5문단 신뢰구간. 그리고 뭐 6문단 똑같고요. 그리고 7문단 정리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읽어줬을 거예요. 그냥 처음에 나온 단어만 그냥 다 찝은 겁니다. 제가 지문 읽진 않아가지고. 근데 지문 읽는 것보다 이런 문제는 문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지, 물론 지문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뒀으면 훨씬 더 쉽죠.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 학생들 당연히 지문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생략하도록 하고, 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줬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옆이나 문제 아래에 빈 공간이 좀 있죠. 필기를 꼭 하세요. 보시면은, 자, 보기를 읽어볼게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X 치고요. A를 읽고니까 A 부분 읽으라고 해줬죠. 사실은 좀 더 어렵게 만들려면 A가 아니라 다음 글을 보고라는 말을 했었어야 돼요. A로 일단 범위를 한정해 줬으니까 A 부분에서 봐주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찾아줘야 될 겁니다. 일단 보기를 봅시다. A 부분을 읽고 보기를 읽어야 돼요. 뭐뭐 전자는, 아니면 보기를 보고 A 부분을 봐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둘 다 어차피 글이라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가 땡땡 전자죠? 여기가 네모네모 전자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선호도가 얘가 더 높다고 나왔어요. 얘가 더 높다고 나왔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뭔가 신기한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무작위 추출 표본 조사 1번. 근데 요걸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낌을 받지 않나? 수학 공부하면서 표본, 뭐 오차 이런 거, 신뢰도 이런 거 좀 공부하지 않나요? 안 하나?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단어들은 무작위 추출, 그리고 유효회담률, 그리고 신뢰 수준, 그리고 표본 오차.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올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 선호도에 대한 변화,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런 식의 선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이제 선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선지. 아래다가 1번 동그라미 치고 필기를 하세요. 설문조사의 소자랜다.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을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면 신뢰 구간이 확장되겠군. 1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 선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이 확장된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요점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보고 나서 찾아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2번 봅시다. 제품 A와 제품 B는 신뢰 구간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선호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군.
신뢰 구간이 중복되면은 선호도의 정확성, 판단이 난해해진다는 말이죠. 3번 볼까요? 신뢰 수준이 90%죠. 신뢰 수준이 90%죠. 그렇다면은 신뢰 수준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라는 말이죠. 그럼 신뢰 수준에 대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4번 인원수 같고 유효회담률 신뢰 수준 같고 유효회담률이 늘어난다면 유효 회담률이 늘어난다면 여기서는 곱하기 2가 됐죠. 유효회담률이 늘어난다면 유효회담률이 증가한다면 표본 오차 역시 증가할 것이다. 둘은 정비례. 그리고 5번 유효회담률과 신뢰 수준이 현재와 같고 설문조사 대상의 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표본 오차가 작아지겠군 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아이고 여기 머리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네. 얘를 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유효 회담률은 이게 기본적인 질문일 거예요. 얘는 똑같죠.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는 표본 오차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물어보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을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볼까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이 확장될까? 신뢰 수준이 어디 있어요? A 부분을 보라 그랬으니까 A 부분을 쭉 보시면은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바로 설명해 주려다가 읽다 보니까 계산을 살짝 해야 돼서 제가 산수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읽고 왔어요. A 부분을. 자, 보시면은 1번부터 봐줘야 되죠. 신뢰 수준이랑 신뢰 구간에 대한 관계인데 A 부분을 꼼꼼하게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면은 A의 첫 문단 있죠. A 괄호 쳐진 거의 첫 문단 그 마지막을 보시면은 일단 거기서 신뢰 수준, 신뢰 구간이 어떤 A인지는 보셔야 돼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결과의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정규 분포를 띠게 된다 그랬잖아요. 읽어보면은 확률 분포가 모집단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 국민에 대한 거랑 그리고 이 조사한 400명 정도랑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대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지금 첫 문단, 그러니까 A 부분, A 괄호 쳐진 거의 첫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준 단어예요. 그쵸? 딱히 뭐 없죠? 모집단은 나와 있네요. 표본 집단도 그럼 알 수 있구나, 이 지문 통해서. 아무튼 간에. 자,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가정하에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이게 바로 신뢰 수준이라고 하네요. 요거예요. 신뢰 수준이란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징을 반영하는 정도가 바로 신뢰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신뢰 수준에 대한 선지가 하나 더 있었죠. 신뢰 수준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라는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은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징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랑 이 선지에서 정리된 내용이랑 같지 않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를 보려고 지문을 처음부터 A 부분을 처음부터 쭉 읽다가 보니까 풀리는 경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하나하나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전부 다 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풀리긴 했는데, 일단 1번 선지를 보자면 신뢰 수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신뢰 수준이 90%일 경우, 그 표본 오차식 바로 다음 부분이죠. 신뢰 수준이 90%일 경우는 1.65랑 99%래요. 아니다. 신뢰 수준이 90%일 때는 1.65고 99%일 경우에는 2.58이 된대요. 그리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라는 이거 양수죠. 유효 회담률 양수고 1보다 작죠. 100% 이하니까 n 조사 대상의 수 양수죠.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역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x니까 얘 x가 늘어난다면은 표본 오차 역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얘네들인데, 결국은 이 공식을 잘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 같네요. 읽으면서 풀어보니까. 이 표본 오차 90%일 때 1.65, 99%일 때 2.58이에요. 나머지 변수, 지금 보시면 나머지 변수들은 다, 얘네는 나머지 변수들 제한하고 있고, 얘도 나머지 변수는 제한하고 있다는 가정이 기본일 거예요. 나머지 변수는 고정한 상태로 신뢰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니까 표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늘어나겠죠. 표본 오차 범위가 늘어난다면은 이 생각으로 이제 신뢰 구간은 신뢰할 구간인가? 신뢰할 구간인데 오차가 늘어나면 신뢰 범위가 줄어드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표본 오차가 가령,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가령 특정 제품의 선호 비율이 48%로 조사되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면 신뢰 구간은 45에서 51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그쵸? 신뢰 수준에 따른 신뢰 구간. 그런데 얘가 늘어나면은, x가 늘어나면은 표본오차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90%에서 99%일 때 당연히 이 구간이 늘어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신뢰 수준을 높이면은 신뢰 구간이 높아진다 라는 말은, 확장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숨어져 있냐? 표본 오차 범위가 늘어나서 라는 말이 이 둘 사이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볼까요? 제품 A와 제품 B는 신뢰 구간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제품 A가 신뢰 구간에 겹치는 부분, 신뢰 구간이 중복된 부분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선호도의 정확성 판단이 쉽지 않느냐, 어렵냐 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A를 보면서 1번 선지를 판단하려고 A를 보면서 1번 선지를 볼 때 A 부분 거의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중에서 신뢰 구간 중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다음을 봐주면 돼요, 당연히. 한편 그런데 기억이라고 밑줄까지 줬네? 이거 뭐야? 이거 문제를 개판으로 냈어요. 기억으로 밑줄 줘가지고 각각의 신뢰 구간이 서로 겹치게 되면 이 대상 간에는 우열이나 차이가 없다고 간주한다라고 말하고, 그 아래에 A 정당, B 정당인데 B정당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정당의 지지율은 차이나 우열이 없다고 간주한대요. 왜냐면은 신뢰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기억으로 밑줄 친 이거를 보기 문제에서 또 줘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4번도 대충 풀 수 있겠구만. 이 3번 문제 풀면서.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4번이나 5번 봐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1, 2, 3번까지 읽으면서 사실은 A 부분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4번,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유효 회담률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죠. A 부분 앞에. 유효 회담률이 뭐예요? 유효한 회답을 한 사람의 비율인데요. 유효 회담률이 높을수록 조사를 거부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유효 회담률이 높아져야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유효 회담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A 부분에서 유효 회담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맞죠? 그런데 A 부분 바로 앞에 유효 회담률이 높다는 게 뭐예요?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뢰 수준은 유효 회담률이 높아지면은 높아질까요?
표본 오차가 이거니까 유효 회담률이 높아지면 신뢰 수준은 높아질까요? P가 유효 회담률이네요. 식 나온데 A 부분 중간 부분에 식 나온데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느낌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느낌으로 그냥 풀어도 풀리니까 그렇게 풀었는데 보니 근거를 찾으니까 안에 있긴 있네요. 일단 근거부터 보고 유효회담률에 대해서 느낌으로 푼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근거부터 일단 봅시다. 근거부터 보시면은 표본오차 식 있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P는 유효회담률을 의미한대요. P가 유효회담률을 의미하는데 유효회담률이 50%일 때 표본 오차의 크기가 가장 커져요. 표본 오차의 크기가 가장 커져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맞는 말이네요. 여기만 보고. 근데 느낌으로 어떻게 봤냐면은 유효회담률이나 얼마나 이 설문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유효하느냐, 무효가 아니라 얼마나 유효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회담률이 높을수록 이 설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아지겠죠. 이 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즉 범위는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표본오차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문에는 유효회담률만 가지고도 볼 수 있게 바로 유효회담률이 50%일 때 표본오차의 크기가 가장 커진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거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표본 오차가 커지겠군이란 말만 맞다고 하면 되는 선지였네요. 이건 쉬운 선지고. 5번 유효회담률과 신뢰 수준이 같대요. 설문조사 대상의 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늘어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n이 늘어나게 되고 나머진 전부 다 고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n이 늘어나면은 얘의 절대값은 작아지겠죠. 맞죠? 루트 n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p의 1 마이너스 n인데 이건데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지?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분모가 커지잖아. 분모가 커지니까 이 곱셈의 결과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n만 늘어나고 나머지 고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사실은 1, 2, 3번 볼 때 하는 생각이 중요한 거고 4,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은 나오는 거였네요. 공식에서. 잘 필기를 하세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봤냐. 결국은 얘네들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이 알 필요가 없었고 이 문제를 풀 때 이 신뢰 수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얘네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마 생각할 만한 게 좀 있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